4년 임기를 한번 마치고 이번 선거에서 재선된 이 시도 광역의원들, 그런데 지난 4년 임기 동안에 조례 대표 발의 그리고 시정질의나 도정질의를 한 번도 안 한 의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바른사회 시민회의인데요. 이옥남 정치실장을 연결합니다. 이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입니다. 광역의원들 평균 재선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저희가 이번에 조사해 본 결과 315명이고요. 예. 비율로 환산하면 약 45% 정도가 재선되었습니다. 거의 절반은 재선했군요. 네네. 예. 여기서 이제 3선, 4선 쪽은 또 뺀 거죠? 글쎄요, 저희가 3선, 4선까지는 면밀하게 검토하지는 못했고요. 예. 이제 좀 시적절하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재선 위주로 분석을 하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315명의 재선 의원 가운데 네. 조례 대표 발의를 4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의원이 몇 프로라고요? 지금 46명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예. 비율로 환산하자면 약 15% 정도입니다. 조례 대표 발의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면. 네, 대표 발의는 의원 본인이 주도적으로 법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마련한 다음에는 이제 다른 동료 의원들의 서명 날인을 받아서 예.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의원 개인의 그런 이제 의정 활동에 대한 노력이 담겨야지만이 가능한 발의입니다. 예. 그리고 시정질의나 도정질의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또 몇 프로라고요? 의정 질의를 한 번도 안 한 분들이 82명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비중으로 따지면 26%로 더 높은 비율이고요. 예. 제가 이 지점에서 조금 이제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예. 단순히 조례 발의 건수라든지 이런 정량적인 평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의원 입법과는 달리 조례 발의는 이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예. 또 재정이 수반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약 요건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발의나 시정 질의는 지방의원의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국회의원 같으면은 대정부 질문 같은 거 서로 하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광역의원들은 안 그런 건가요? 네, 우선 저도 실질적으로 의원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했는데요. 예. 의정 활동이라든지 그런 시정 질의가 실질적으로 선거 공천 제도 하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당협위원장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서 정당 공천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의정 활동을 아무래도 이제 소홀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 활동 평가는 공천 기준에 아예 없나 보죠? 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각 정당별로 조사를 했는데요. 예. 도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의정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라든지 지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유권자들한테 표를 얻으려면 선거 홍보문 같은 거 만들 때 내가 이러이러한 걸 대표 발의해갖고 통과시켜서 우리 지역사회 이런 수건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걸 자꾸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제 결과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중앙선관위의 정책 건의를 하였습니다. 예. 이번 6회 지방선거에서도 저희가 공보물을 살펴보았지만 그런 의정 활동을 표기하는 데는 한 줄이면 충분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전혀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좀 진지하게 정책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발행하는 그런 선거 공보에 꼭 그걸 좀 명시하도록 하자 이렇게? 네네. 예. 아니 제가 좀 아까 여쭤본 거는 그런 선관위 발행 말고 본인들의 선거 홍보물에 나한테 이런 지적이 있다 이런 거를 좀 자랑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공동 발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의원 개인이 정말 노력이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보니까 공동 발의는 오히려 성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발의가 없으니까 공동 발의한 거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썼겠죠, 그죠? 네네. 공동 발의라는 건 사실 남이 만든 조례안에 그냥 서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보통? 네, 그렇습니다. 예. 어찌 보면 유권자들도 후보를 고를 때 이런 걸 잘 안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원들도 유권자들한테 굳이 이런 거 내 자랑 안 해도 된다. 공천만 받으면 이런 심리가 있는 거 아닐까요?
네네, 그렇고요. 잘 알려졌다시피 지금 지방선거 제도는 1인 7표제지 않습니까? 1인 8표에서 7표로 바뀌었는데 예. 저도 이번에 투표를 했지만 시민단체 활동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의회 후보자들에 대한 판단이 좀 제대로 안 서는 정보도 차이가 없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무관심으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이렇게 의정 활동을 아주 소홀히 한 의원들이 재선되는데 좀 본의 아니게 기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용남 정치실장마저도 이 의원들 구분을 잘 못하겠다 그러면 일반 국민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는 이런 부분을 저희 시민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감시를 할 거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정보들이 공개가 안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 단체 또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또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좀 기여를 할 거고요. 중앙선관위에도 꾸준히 저희가 좀 이런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광역의원들 1년 급여가 얼마나 되죠? 의원 보수 결정액이라고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인구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평균 약 5천만 원 정도입니다. 1년에.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최고액인데요. 6,250만 원. 그리고 이제 최저액은 세종특별시 의회로 약 4,200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 발의 안 한 평균 잡아서 15%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시도 의회 가운데 그렇게 대표 발의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제일 많은데 이렇게 따로 좀 분석해 보신 건 없나요? 저희가 이제 있기는 한데요. 안 그래도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추후 좀 자세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이 민감합니까? 심지어 어떤 지방신문에서는 좀 인민재판하는 식으로 또 흘러 들어가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조례 발의라든지 이런 정량적인 평가가 절대적인 평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번에 예를 들어서 김영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5건을 발의를 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권이 개입이 됐기 때문에 이권을 반영하기 위해서 또 발의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인민재판이라든지 오도된 여론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다. 그죠? 네네. 하지만 4년 동안 한 건도 안 했다는 거는 그래도 그건 분명히 문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민감해서 말씀 안 하시면 제가 대신 할게요. 제가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있는데 보니까 세종시는 재선 의원이 7명인데 그중에 4명이나 영권이고요. 또 강원도도 15명 중에 6명이 영권이고요. 충청남도는 17명 중에 무려 11명이 영권이네요. 심각한 상황이죠. 이런 데가 눈에 띕니다. 민감하지만 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만드신 자료니까 제가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이용남 정치실장 연결했습니다. 지방선거 유권자들이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좀 알 수 있게 중앙선관위 등등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의정활동 상세하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또 유권자들은 그 의정활동을 잘 평가하고 보면서 표를 행사하는 그런 식으로 문화가 좀 바뀌어가야 할 것 같네요.